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자 무역용 강의하고 있는 김용훈 강사입니다. 비도 오고 하는데 멀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왜 반응이 이래요? 예, 시험이 뭐 예년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뭐 무역용어는 좀 뭐 쉬운 편이었다고 얘기하고 관세법하고 회계는 원래 어렵고 관세법하고 내세가 좀 까다로웠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래도 다들 거의 합격하셨죠? 그죠? 예. 그 어떤 학생이 메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뭐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긴 해요. 무역영어 하나 틀렸다고 97.5점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본 것 중에는 최고의 점수인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내색은 안 하셨지만 다 합격은 하신 것 같고 또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2차 이제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2차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차 대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작년에 좀 많이 합격을 했죠. 149명이 합격이 됐고 그 합격한 분들의 어떤 이제 통계를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 합격자 평균 나이가 이제 만 기준으로 28.8세가 됐는데 여기 옆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예년에는 사실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이제 거의 합격을 못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0대, 50대, 60대 장년층도 좀 합격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평균 나이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일단 나이를 먼저 보면 20대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0대 분들도 거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30대 초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근데 뭐 30대라고 해서 이제 합격을 한 이후에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합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녀 비율 같은 경우는 55%, 44%뭐 이 정도 비율인 것 같고요. 매년 요거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의 5대 5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예와 동차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란색이 여러분들 유예로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96명이 합격을 하셨고 이제 동차로 합격하신 분들이 49명, 거의 이제 50명 정도가 되는데 압도적으로 뭐가 높아요? 유예가 높죠. 이게 그러니까 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와 2차를 아무래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시험에 이제 첫 유예로 시험을 보실 때 일단 최선을 좀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봐온 이제 시험이 이제 2차 시험의 어떤 과정이 꼬이게 되는 과정을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단 내년 유예에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기간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거의 40개월이었어요. 40개월이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평균이긴 해요. 평균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작년에는 장년층이 좀 많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공부 기간이 여기 89개월 나오죠. 거의 이제 89면 거의 7년? 예, 7년이 좀 넘는 기간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오래 공부한 분들이 작년에 좀 많이 붙으셔가지고 평균 수험 기간도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2년 유예로 내년에 딱 붙는 게 제일 좋고 작년만 하더라도 13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길어도 3년 안에 일단 좀 끝내자. 네, 그래서 36개월 이내에 합격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는 36개월 미만, 그 다음에 26명 정도가 계시고 제일 많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학습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점점점 떨어져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험 기간은 짧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과목별 이제 점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여기 보시면은 65점이 나왔고 예년 시험은 60점이 조금 넘거나 아니면 60점 언더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합격자가 90명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한 95명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는데 작년에 기출문제는 다 들으셨죠? 어떤 뭐 서술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답형으로 몇 가지 가지수를 쓰세요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몇 가지를 쓰는 만큼 점수를 다 줘야 되는 거고 조정이 안 되잖아요. 점수 조정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가 65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고 평균. 그래서 60점이 넘는 이제 그 149명의 학생이 다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이렇게 많이 합격자를 배출하게 된 게 뭐 시험 주관 기관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이고 이제 주관청은 관세청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사 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세 기관이 어떤 뭐 사전에 어떤 조율을 했거나 합의를 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우발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그럼 작년처럼 똑같이 나올 거냐?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좀 봅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로 좀 안 좋은 시기인데 경제가 좀 위축이 됐는데 149명이라는 관세사들이 한꺼번에 배출이 되니까 지금 많은 숫자가 아직 수습처를 못 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에는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수습을 구하는 게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될 뿐이지 결국은 다 소화가 되긴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하긴 뭐 우리가 붙은 분들 걱정할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합격부터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합격자인데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작년에 1등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외대 있어요? 없어요? 예, 작년에 10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매일 한 5명 이상씩 하고 있는데 외대 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9명, 그 다음에 중앙대 8명, 건대, 서강대, 숭실대, 고려대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6명, 5명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여기 뭐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도 있고 뭐 지방대도 있고 또는 또 외국에서 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학교가 별로 안 좋아요, 학벌이 별로 안 좋아요, 관사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 잘못 만나서 공부 안 한 것 뿐이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예,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2차 과정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이 맵이라고 하는 게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해서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모의고사야 뭐 거의 100%다 이제 수강을 하시는 거고 이 3가지 과정 중에 이제 합격자들이 어느 과정을 주로 듣느냐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제 해놓았는데 기본 이론은 이제 압도적으로 거의 다 들으시려고 하죠. 듣게 되고 이제 심화 이론이라든가 맵 과정으로 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 이론을 다 소화를 이제 못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또는 경쟁자들은 다음 진도가 나가고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뒤처지는 분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약간 좀 이제 1차 시험이 끝났고 합격은 했고 거기에 좀 성취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계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비가 오지만 개나리 벚꽃 다 봤죠? 예, 꽃 피고 되게 따뜻하고 지금은 다행히 코로나라 학교도 안 가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학기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입생들도 막 들어오고 복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꽃도 피고 축제도 하고 막 되게 좀 약간 붕 뜨는 거잖아요. 합격도 했으니까 얼마나 또 성취감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런 시기를 그냥 날려버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들 심화 듣고 있을 때 나는 기본 이론 막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과정에 맞춰서 학원 커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관세사 시험 응시 인원이 2015년도에 3,800명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몰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줄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400명까지 이제 줄었었어요. 1차 응시 인원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셨잖아요. 올해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한 600분이
2,600명이 이제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1차 합격자가 451명이에요. 작년에. 옛날에는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1차 합격자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450명밖에 안 됐고, 그리고 보시면은 그 작년에 2차 시험 대상이 이제 930명인데 740명이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700명 중에 몇 명을 빼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은 허수 같은 거죠. 1차를 바로 붙고 2차로 왔던 분들, 실제로 동차 준비하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2차를 처음 보는 분들까지 합쳐서 750명밖에 안 되는 시험이었다면 사실 작년에 2차 경쟁률은 굉장히 낮았죠. 수치로 보면 5대1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는 2대1, 3대1 뭐 그 정도였고, 근데 올해도 다행히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러분들 올해 내년까지는 아직은 경쟁률이 2차가 많이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좀 기회를 잡으시고, 옛날 한참일 때는 2017년도는요 여러분 2차 경쟁률이 16대 1이었어요. 너무한 거잖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좀 운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시험이 되는 건데, 지금은 좀 사람이 줄어있는 상태니까 이 기회를 좀 잘 잡아서 빨리 이 바닥을 털고 나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만 100% 수강하신 분들이 83명이었고 오프라인을 병행하신 분들이 63명, 이렇게 합격자가 나왔고,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온라인 쪽이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온라인의 83명의 이제 분모, 온라인을 수강했던 분모 전체 학생 중에 이제 83명이라는 거는 2.7%밖에 안 돼요. 저희가 판매한 숫자를 따져보면. 반면에 오프라인은 그만큼 많이 수강은 안 했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63명은 딱 보시면은 합격률이 10%예요. 그러니까 온라인만 계속 들었던 학생들 그 집단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했던 그 집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프라인 쪽이 훨씬 더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 4배, 5배. 이 얘기는 오프라인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집중력도 좀 올라가고 경쟁자들도 옆에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1차 공부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근데 2차는 이게 서술 시험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상대 평가에 그게 속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자극받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프라인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저는 다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방에 있거나 좀 무리가 되는 분들까지 뭐 이렇게 무리해서 올라오란 말씀은 아니고, 다만 이제 여건이 된다면 좀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이제 2차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내년 7월 합격이 이제 일단은 최종 목표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목표를 위해서 단계별로 이루어야 될 목표를 또 별도로 정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관세사 과정은 2달 과정으로 돌아가죠. 기본 이론 심화 과정 이제 2달씩이면 그 2달 동안의 학원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끝내면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다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밑에 조그맣게 보면 이제 단계별 아웃풋이라고 돼 있는데 1차는 여러분 그냥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냥 혼자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이렇게 채점하면 됐어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그런 거 느끼셨죠? 그 1차 공부 다 열심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반응 좀 해주면 안 돼요? 왜 이래? 뭐 안 좋은 일 있나? 왜 그러지? 예. 1차 공부 열심히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했는데 뒤 딱 돌아서면 어때요? 머리에 뭔가 들어있는 느낌 아니면 뭐 별로 없는 느낌? 그죠? 뭐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공부를 했는데 뒤돌았으면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저도 1차 시험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되게 무슨 진짜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 예, 제가 소는 아니지만 되게 가기 싫고 되게 죽어가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60점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막상 문제 풀면 풀려요. 오, 예. 자, 근데 2차는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분? 2차는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공부는 1차와 다르게 심지어 관세법도 1차 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2차 관세법을 듣고 나서 첫 시간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어땠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던 관세법이 아니에요 라고들 얘기해요. 이제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목차를, 그 다음에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을 외워서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차 책은 1차 책들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회계학이 4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재밌겠다. 그죠? 회계학이 4과목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을 내 머릿속에 다 외워서 들어간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부는 두루두루 다 하시되 내가 정말 외워가지고 얘는 꼭 써야지, 무조건 얘는 죽어도 내가 외워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서 그거를 외워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넓은 범위를 다 하겠다고 헤매다가 보면은 이제 합격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브노트. 또 뭐 있어요? 목차 노트 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뭐 단권화 뭐 다 들어봤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어떤 요약 또는 정리, 이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단계가 이제 2차에선 필요해요. 오케이,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지런히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2차 공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간, 일간, 하루에 얼마만큼씩 공부를 할 건지, 몇 강씩 들을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이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고 2차 공부니까 이제 제대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업 수험생은 여러분 공부가 직업 아닌가요? 맞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소 직장인들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근데 여러분 칼퇴근하는 회사 별로 없다. 예. 한두 시간은 더 있어야 돼, 최소. 그러면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은 근무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정도는 공부해야지. 우린 직업이 공부니까. 이해되셨죠? 예, 무조건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다 짜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1차처럼 막 마구잡이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자, 앞으로 2차 과정을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4월부터 이제 기본 이론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는 심화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하고 심화 과정까지가 이론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뭐 관세법이라든가 실무는 아무래도 1차 때 조금 봤던 거고, 반면에 HS라든가 관평은 거의 이제 처음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암기가 아니고 뭐다? 네,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밖에 없어요. 점점점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뭐가 보이냐면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가 보여요. 그럼 모의고사 때부터 나는 빨리 성적을 내고 싶고, 모의고사 때 나는 석차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하고 싶고 욕심이 앞서니까 이제 10월 달, 11월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부를 안 하고 외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공부가 안 돼, 마음이 급해서. 그러면 내가 암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내 공부는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암기는 공부가 아니야. 이해됐죠? 암기를 하는 순간 나의 공부 범위는 딱 정해진 거고 거기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넓혀 놓는 게 필요해요, 초반에. 그래야 뭐가 나와도 다 내가 썰은 풀 정도로 공부는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외우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내가 제낄 수도 있죠. 제꼈다 하더라도 나오게 되면 내가 쓸 수는 있어야 돼. 조금은 쓸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봐놓을 수 있는 기간이 요 기간밖에 없다고. 이해됐죠? 이때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차 시험 보러 들어가면서 살면서 이렇게 쫄려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그랬어요? 솔직히 수능이 떨렸어요? 이 시험이 더 떨렸어요? 그죠? 수능 예. 개념도 없고 철도 없고, 그죠? 예. 빨리 시험 보고 빨리 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지 뭐.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대부분이 관사 시험을 보면서 정말 떨리고 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진심이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거 스스로 선택을 한 거고 나름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떨려요.
근데 여러분들 합격을 했어요. 기쁘죠? 그죠? 예. 2차가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되게 마냥 기쁘죠. 그러니까 2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성취감도 있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약간 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풀어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봄날이고 4월달, 5월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7, 8월이면 여름이죠. 아, 너무 더워. 에, 공부 못해요. 그리고 또 친구가 경포대 잠깐 한 번만 갔다 오지. 그럼 한 번만 갔다 올까? 네, 그리고 여름도 그냥 하고 지나간다.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쯤에 찬바람이 슬슬 불면서 이제 추석도 막 달력에 보이고 막 해. 그럼 그때서야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9월 달에 상담하러 오는 학생이 정말 많아요. 상담의 내용은 뭐냐? 저 기본 이론도 아직 다 못 끝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예. 네.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 뭐 어떻게 지금이라도 해야지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네. 자, 여러분들 가끔 뭐 어디 인터넷이나 넷상에 보면 뭐 관세사는 장수가 필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외로 합격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럼 걔네들은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이후에를 빨리 합격하고 싶다 아니면 최소한 3년 안에 끊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이 시기밖에 없어요. 이 실력이 거의 베이스고 끝까지 가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요. 9월 달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위기감을 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뭐가 보여? 마음 편히 책을 못 봐. 왜? 10월 달에 이제 뭐가 보여? 2달만 지나면 뭐예요?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꺼운 책을 내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한다? 포기. 그러면 모의고사 자료 모아요. 기출문제 모아요. 그리고 그걸 외우기 시작해요. 관세사 시험이 로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떨어져요.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면. 떨어지는 게 사회 정의에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6월 달에 시험 보면 다음에 6월 달에 시험 보면 내가 시험을 망친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럼 빨리 공부해야 된다? 근데 못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때문에 10월까지 기다려요.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럼 역시나 나는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멘탈 추스린다고 또 1, 2주 보내요. 그리고 다시 학원에 찾아와서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 3동차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몇 월 달? 11월 달. 그럼 이제 누구 얼굴이 보여? 유지방 얼굴이 보이겠지. 오늘도 전화했는데 예. 회계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공부 또 못해. 또 1차 회계학 해야 돼. 그래서 1차 준비 막 또 하다가 또 1차 시험 끝나고 3개월 남죠? 그럼 3개월 남은 기간에 또 뭐 해요? 또 모의고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 루프야. 이해됐죠? 어디서부터 잘못 꼬였는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남긴 댓글에 현혹되지 말고 응? 응? 장수? 예, 아니야. 빨리 붙을 수 있어. 붙으려면 뭘 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제 해야 돼요. 오케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뭐 암기까지 여러분에게 뭐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고 수업 듣고 제가 이 10월까지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단계는 뭐냐면 최소한 어느 책의 어느 부분을 펴도 내가 모르는 부분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랜덤으로 폈을 때 이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 정도까지 수준만 올라가면 충분해요. 그 다음부터 정리하고 외우는 건 금방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일단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2단계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심화까지는 개념 설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한 강의가 된다면 이제 문제풀이 때부터는 이제 그런 강의가 아니라 논제, 또 양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목차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수업이 이제 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서브노트라든가 목차노트를 만드실 분들은 이제 슬슬 손을 좀 대셔야 돼요. 처음부터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서브노트나 목차노트는 왜 만드냐면 시험 직전에 갔을 때 두꺼운 수험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브노트만 거의 매일 1일 1회독을 하거든요. 그 정도 양으로 이제 보려고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봐도 민망해서 찢어버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됐죠? 어느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손을 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책을 정리하는 건 서브노트가 아니야. 교재에다가 여기 이제
맵 과정이 되면 프린트가 한 2, 3천 페이지가 나와요 또. 그리고 또 모의고사 자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자료를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내가 정리를 싹 하는 과정이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실전 연습 모의고사죠. 뭐 6개월 동안. 자,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핵심은 하나예요. 이제 지금부터 한 4, 5개월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들의 평생 공부할 건 아니지. 앞으로의 관세사에 그거를 다 좌지우지한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일단은 꺼내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이에요. 망각을 두려워하지 말 것. 1차 때도 이게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까먹는 거에 대한 불안함.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예, 컴퓨터가 아닌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자꾸 까먹는다고 과거에 했던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은 잊어먹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서브노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모든 4과목을 다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됐냐면, 물론 저는 옛날이긴 해요. 저 그러니까 99년도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99년생 있어? 안녕. 예. 쌤은 99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자, 99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에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학원이 하나 있었고, 관세사 학원이. 당연히 인강 이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2차 과정이 기본 이론만 1년 동안 계속 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계속 기본 이론 강의만 돌았어요.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집에 와서 혼자 복습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또 기본 이론 듣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는 스터디가 필수였어요. 스터디라는 게. 왜냐면 내가 문제 내고 내가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스터디가 필수였는데, 스터디 내에서 이제 했던 작업이 뭐냐면, 서브노트를 이제 만들 때 책을 단순히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50점짜리 논술형 문제로 조금 구조를 바꿔서 50점짜리 논제형의 어떤 그 주제를 50개씩 뽑았어요. 과목별로.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동안 모의고사를 보면 총 24회죠. 그죠? 그거의 2배가 넘죠. 그러면은 50점짜리 50문제 정도면 되게 폭이 넓고 되게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브노트는 왜 만든다고? 내가 죽어도 요거는 꼭 외우겠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딱딱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정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이. 예를 들어서 무역 실무의 신용장이다. 그럼 되게 중요하죠. 그럼 신용장 관련된 50점짜리 문제가 하나만 있진 않겠죠. 관련된 문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개의 50점짜리 문제를 만들어요. 뭐 추심과 비교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막 만들어내는 거지. 반면에 추심은 50점짜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모르겠죠. 그런 애들은 그냥 한 문제 정도만 만드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포피팅, 팩토링 다 알잖아요. 송금. 이런 애들은 당연히 50점짜리 안 나오겠지.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을 다 묶어서 그냥 기타 결제해서 50점짜리 분량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계속 회독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양 조절이 되죠. 시간 조절이 되죠. 중요한 부분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주 보게 되고, 안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한 번씩만 보게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 놓고 얘를 1일 1회독을 했어요. 마지막 3개월은. 책은 안 봤어요. 그러면 서브노트라는 건 책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목차하고 키워드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가서 이제 서브노트를 갖다 놓고요. 2차 답안지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마지막 3개월은. 그럼 1번 문제 보고 적고 이제 외워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전체 텍스트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람이 진이 빠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되게 사실 힘들어, 체력적으로. 그래서 매일 돌릴 때는 목차만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은 머릿속으로 계속 연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문제 보고 1 쓰고 이제 밑에 1번을 쓰질 못해요. 왜? 계속 봐야 돼. 한 번 쓸 때마다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잘 일단 버티고 한 달이 지나면
이 내가 만든 서브노트가 필요가 없게 돼요. 제목만 보면 그 밑에 내용이 이제 써져요. 그리고 3개월째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손은 쓰고 있는데 머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전 그걸 느끼고 저도 놀라서 펜을 집어 던졌어요. 와! 이러면서. 제가 어떤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침이었는데 과목 순서대로 했거든요. 관세법을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 엄마 아침 되게 짜게 줘가지고 그래서 이거 쓰고 빨리 물 들어 갔다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쓰고 있어요. 사람이 그 정도 경지가 되는구나 라고 저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근데 이 정도 경지가 되니까 언제 좋아졌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준비했던 문제가 다 나오면 좋겠죠. 그지? 근데 인생이 그래?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소한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 울면서 집에 가요? 어떻게 할 거야? 50점짜리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째깍째깍째깍 가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50점짜리는 잠시 보류. 이제 뭐가 있어요? 10점짜리부터 일단 써야지. 그러니까 10점,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무역 실무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에. 10점짜리는 딱 보니까 다 내가 준비했던 거에서 나와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50점짜리는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가.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다? 10점짜리를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50점짜리의 목차를 계속 이제 머릿속에 떠올린 거죠. 예, 연습을 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들게 되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HS 같은 경우는 지금 법령집도 있고 되게 정리된 게 많이 잘 돼 있어서 서브노트가 굳이 필요 없고, 제가 볼 때 서브노트가 필요한 건 좀 이렇게 말이 많은 과목 있죠. 무실, 그 다음에 관세법,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요. 특히 무실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관세법은 어떤 학원 어떤 책을 봐도 법령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입에 붙어요. 외워져요. 그런데 무역실무는 똑같은 신용장의 정의라도 그 저자의 표현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무역실무 공부할 때 신용장의 정의라고 하면 써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역실무 서브노트를 만들 때 뭐 했느냐, 저만의 정의의 있죠. 그 스탠다드를 아예 다 만들어 버렸어요. 신용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신용장의 정의는 써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죠? 추심의 정의 다. 그런 것들을 아예 스탠다드 다 만들어 놓고 그거는 다 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서브노트를 다 만들어 놓고 막판에 1일 1회독을 하게 되면 막판에 60번, 90번을 보게 되기 때문에 까먹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외워져요. 오케이? 지금은 뭘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너무 외우려고 덤비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4월, 5월, 6월, 7월, 뭐 9월, 10월까지는 공부,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뭐 하라고요? 요약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서 같이 외워가면 돼요. 모의고사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모의고사를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합격수기. 야, 요거는 다 봤죠? 여러분 합격수기 한 번씩은 다 봤죠? 와 닿아요? 안 와닿아요. 왜? 여러분은 아직 2차 공부 안 했거든. 그래서 합격수기 처음에 공부할 때 아마 흥미가 있어서 좀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거 어디 처박아 놨으면 다시 꺼내요. 꺼내서 2차 공부하는 와중에 조금 지루하다, 뭐 힘들다라고 할 때 한번 슬슬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 볼 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그들도 이때는 했었구나. 그들은 이렇게 풀어갔구나. 그럼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합격수기는 오히려 공부하면서 볼 때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커리큘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강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그 2차 강사님들이 한 팀이 있었잖아요. 근데 광고가 좀 나간 것처럼 이제 한 팀을 더 저희가 모셨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냥 F1, F2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무슨 자동차 경주 이름 같긴 한데 원래는 F4가 제일 좋은 거라며. 여러분 F4 알아? 드라마? 예, 모르는구나. 자, 아무튼 그리고 원래 관세법에는 재가령군 관세자님이 계셨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마 다음 시즌 정도나 돼야 복귀를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이매진 관세사가 계속 끌어갈 거고, 이매진 관세사도 우리 학원에 오기 전에 원래 위아스에 있었고 거기서는 2차 강의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2차 관세법에 이매진 관세사님 계시고,
이제 조천희 관세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명이 슬픈 펭귄이에요. 어디 잘 찾아보면 캡처 사진 하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병수 관세사님은 관세평가. 네.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 책은 쓰레기입니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쓰레기 아니에요. 예, 그 되게 좋은 책이니까 꼭 잘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예,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최재순, 최건수 관세사. 그래서 보통 최브라더스라고 얘기하죠. 예, 최건수 관세사가 선배고 같은 학교 선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순 관세사가 후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특징은 최건수 관세사 같은 경우는 약간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뭐 이런 왁구 뭐 이런 설명을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최재순 관세사는 좀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일단 샘플 강의를 잘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차하는 것도 괜찮아요. 기본 이론을 최건수 관세사 들었다면 심화는 이쪽으로 새로운 것들 좀 이렇게 합치는 게 좋으니까. 참고로 저 스터디할 때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저는 무역실무였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슨 과목? 2차에서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은 과목은 HS예요. 너무 생소하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장 편안해지는 과목이 뭐? HS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되게 부족하구나, 해야 될 게 더 많구나, 불안하네 라고 생각되는 과목이 무역실무랑 관세법이에요. 만약에 내년 이맘때 여러분이 이걸 못 느끼고 있으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도 난 HS가 제일 어려워요 이러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지금. 아니면 관세법 무시를 너무 대충 했거나 공부를. 아무튼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스터디에서 무역실무라는 책을 8권을 봤어요. 무식하게 공부했죠. 진짜 무식하게 했죠. 무역실무라는 제목이 있는 책이 4권, 그 다음에 운송론, 결제론, 보험론인가 상사중재론인가, 아무튼 그런 강론책까지 해가지고 8권을 봤어요. 왜 그렇게 공부했냐면 무역실무라는 책 자체가 짜집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운송, 보험, 결제 뭐 이거 다 짜집기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대학 교수님 책을 많이 봤거든요. 학원 교재가 별로 없어서. 그럼 어떤 교수님이 무역실무를 썼는데 그 교수님의 주 전공이 운송이다. 그럼 그 무역실무 책은 운송 파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결제라든가 다른 파트는 상대적으로 어떨까?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혼란이 생겨요. 왜냐하면 책마다 서로 얘기가 다른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되게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무역실무랑 관세법이 그게 어려워.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게 계속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차 수강을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F2. 예,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위아스에 계신 강사님들을 저희가 영입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법의 판창원 관세사님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보통 판형이라고 얘기 많이 하던데 성이 좀 특이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오수교 관세사님, 이분이 이제 관세율표 상품학 예전에 한 7, 8년 전에 강의 처음 하실 때 저희 학원에서 시작을 하시긴 하셨다가 이제 위아스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긴 한 건데, 원래 중앙관세 분석소라고 혹시 모르죠? 관세청 기구예요. 기관에 이제 기관장 하시다가 나오신 거고,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이 HS예요. 예, 그래서 HS, 미스터 HS라는 별명이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거랑 연세는 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에는 이제 김태주 관세사, 그리고 무역실무에는 김용승 관세사,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강사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접수를 하실 때는 팀별로 저희가 접수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1차처럼 다이는 좀 힘들 것 같고, F1팀, F팀, F2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종합반을 끊는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모의고사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이게 섞이게 되면 좀 저희가 힘들거든요, 운영이. 그래서 일단 그건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브로셔를 보면은 F1팀의 강의 일정은 다 나와 있죠. 근데 저희가 약간은 좀 서둘러서 F2팀을 모셔오는 관계로 뭐 나머지 HS라든가 관세평가 무역실무는 개강하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4월 셋째 주부터 개강은 똑같은데, 이 판창원 관세사님은 아주 특이하게 베트남에 지점을 두시고 베트남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되게 바삐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으로 이제 와서 강의할 거를 예상을 못 해가지고 베트남에 지금 가 계신데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한 달에 2번밖에 없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자가 없으니까 비행기 편수가 아예 없대요. 가격도 매우 비싸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는 비행기 가장 빠른 게 4월 28일이래. 예, 그래서 그걸 타고 일단 입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입국하면 뭐 해야 돼요? 자가격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 5월 24일이 개강일이에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다만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동영상 강의 찍어가지고 좀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건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런 사정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이론 과정 2차는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과정 이렇게 있고, 참 기본 이론은 지금 개강하는 게 한 반이 있고 7, 8월에도 또 한 번 개강이 돼요. 2번 개강이 돼요. 오프라인이. 자,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이 9월, 10월, 맵 과정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가 다 모의고사인데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잘 들으세요. 1, 2월 달은 이제 8주 동안은 그 진도를 8분의 1로 나눠요. 처음부터 전범위 시험을 보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8분의 1 진도를 나눠서 시험 범위를 미리 다 공지를 해드려요. 과목별로.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 오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월까지는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3월 달에는 출제 범위가 매주 2분의 1로 좀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1, 2월 달에 8분의 1 진도일 때는 벼락치기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시험 볼 거 8분의 1 진도니까 어떻게 우악 하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진도가 2분의 1 진도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3월부터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시험은 시험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진도를 짜서 그거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는 이제 3월부터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가 이제 4월부터 쭉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동차 해야 되시는 상황 있나요? 동차 좀 있네요. 네, 화이팅 할 수 있어요. 네, 그 상담을 하러 왔던 학생 중에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이 꽤 잘 나왔대요. 모의고사가 조금씩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70점 이상 계속 맞아서 되게 안정권이라고 되게 기분 좋게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확실한 문제는 마킹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80문제 한꺼번에 마킹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을 거야. 아마 속으로 아마 찔릴 거야. 되게 떨리지 않았어? 앞으로 이제 안 그럴 일은 없겠지. 이제 우린 주간식 볼 거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요. 근데 그 친구도 막판에 이제 80문제를 다 옮겨 적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막판쯤 돼서 뭐가 쎄하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밀린 거예요. 예, 뭐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답안지 교체 받아가지고 마킹을 다시 옮기는데, 제가 했던 경험을 그 친구도 했더라고. 저는 이제 2차 두 번째 보러 갔을 때, 진짜로 유예로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때 관세법 이름 쓸 때 손이 떨려서 몇 분 동안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마킹할 때 손이 떨려가지고 마킹을 못 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하고 계속 마킹을 하다가 계속 거부하니까 이제 감독관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답안지를 뺏어갔대요. 마킹 다 못했는데. 그래서 1교시 끝나고 그냥 가방 싸서 나왔대요. 네. 그래서 교문 앞에 서가지고 하늘을 15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남학생이었는데. 근데 바보같이 생각난 게 엄마들에.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 엄마, 나 답안지 밀려 써가지고 지금 나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네, 집에 가서 오히려 혼나고. 네, 그랬대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네, 일단은 자, 동차는 보시면 여기 위에 좀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뭐냐? 이거는 진짜 동차예요. 내년 1차, 2차 모두 다 합격하기 위한 강도로 공부할 사람. 이해됐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1차 공부를 메인으로 하면서 조금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2차를 좀 이렇게 곁들여서 하는 공부는 저는 동차라고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아무튼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본인의 1차 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1차 점수가 여유 있는 분들은 2차를 그만큼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밑에 거는 조금 안전한 거긴 한데 10월 달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2차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차하시는 분들도 10월까지는 무조건 다 심화까지 다 가세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기본 듣고 7, 8월 달 복습하고 1회독하고 심화를 9월, 10월 달에 듣고 이렇게 하면 몇 회독? 3회독. 3회독까지 해놓고 서브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액션을 하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하세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찬바람 불 때 요때 이제 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와요. 2차 공부가 순조롭게 잘 된다면 2차를 좀 더 끌고 가는 욕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2차가 좀 버겁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최악을 피해야 되니까 1차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좀 안정적으로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두 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무조건 동차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11월, 12월까지는 맵까지는 좀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좀 1차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회계학 같은 거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다? 그러면 3개월 만에 2차, 1차 하는 게 가능해요? 저 회계 잘 못하는데? 그럼 저는 그러죠. 그럼 11월 달부터 회계해요. 그럼 2차는 또 까먹잖아요. 그럼 저는 화를 내죠. 어쩌라고. 누가 1차 떨어지래? 여러분들, 동차는 원래 모험이야.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동차하면 안 돼. 억지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잘 본인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2차를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할 거면 위에 있는 과정으로 따라가면 되고 1차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 밑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초록색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1차 베이스가 거의 없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1차를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2차로 넘어가는 거를 좀 권장을 해요. 가끔 인터넷 보면 가끔이 아니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2차 먼저 공부하라고. 2차는 1차 수업을 듣고 왔다는 가정하에 하는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알고 있는 관세법상 수많은 그 용어들 처음 여러분 관세법 들을 때 다 생소하고 어렵지 않았어? 네. 근데 1차에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건 이 뜻이야, 이건 이 뜻이야. 근데 2차에선 그런 거 설명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걸 어떻게 초심자가 2차부터 어떻게 따라가?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국무사나 무역영어 뭐 자격이 있다 또는 국제통상학과다 이런 친구들은 가능하지만 전혀 비전공자라면 일단 1차 듣고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띄워놓을 테니까 동차하실 분들은 나중에 사진 찍어 가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아낌없이 저희가 드리려고 해요. 프리뷰가 뭐냐면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접수를 받아요. 그죠? 2차 접수를 받는데 개강은 언제라고요? 4월 19일. 그럼 아직 3주가 남죠? 그럼 3주 동안 여러분들은 놀겠죠? 제가 이제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왜 지금 잘못되면 안 된다니까. 노는 게 버릇되면 또 계속 놀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제를 하시면 그 4월 19일까지 작년 2차 기본 이론을 그냥 다 열어드릴 거예요. 좋지? 예. 3주면 빡세게 하면 1회독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책이 좀 없어서 문제긴 한데 뭐 옛날 책을 좀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세법이야 1차 책 해도 되고 지금 보니까 동차 학생 중에 1차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공부 접으면서 책 처분하는 거 많이 매물 올라오더라. 그런 거라도 싸게 사시든가. 아무튼 해서 3주 동안 놀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리뷰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그 이매진 관세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차를 찍어 놓은 게 없으니까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가령권 관세하는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다 들으시면 되니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합격자들이 말하는 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이 합격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격 비결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제일 큰 게 뭐냐면 철저한 공부 계획과 관리래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공부 습관이래요. 사실 같은 거예요. 예,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철저하게 계획을 짰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어떤 변수가 없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다? 그게 가장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초창기에 학생들한테 물어본다면 아마 수업 내용이 이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지만 합격한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친구기 때문에 뭐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걸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참아왔을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할 건데, 이것도 몇 가지 질문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차는 실감 꼭 들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닐 수 있는 여건이면 일단 다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집중력 면에서도 좋은 게 있지만, 인강을 계속 듣다 보면 아무래도 실강에 대한 뭔가의 미련, 약간의 기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실 실강도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실강을 일단 한번 들어보면 인강을 집에서 듣더라도 실강에 대한 어떤 기대나 미련 같은 게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약간 머릿속의 혼란, 어떤 복잡함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실강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다른 생각 없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시생은 생각이 되게 단순해야 돼요. 생활 패턴도 되게 단순해야 되고 생각도 되게 단순해야 돼요. 복잡한 거 막 고민하고 있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 이제 지금 초창기에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거, 궁금한 거 본격적으로 4월 19일 날 시작하기 전에 웬만하면 다 해결하세요. 해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다 해봐. 예를 들어 하루에 3과목씩 공부하는 게 좋음? 4과목씩 공부하는 게 좋음?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해봐. 일주일은 3과목, 일주일은 4과목 해봐.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이해되셨죠? 딴 데 물어보지 말고. 그걸 지금 다 해보세요. 그래서 4월 19일부터는 다른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공부하기. 그 다음에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요거는 우리 땐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스터디는 크게 보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스터디는 진도도 같이 설정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서로 분업을 해서 자료 정리, 자료 공유 이런 걸 서로 같이 하는 어떤 한 배를 탄 사이? 그게 원래 오리지널 스터디예요. 근데 그런 스터디는 지금은 쉽진 않을 거예요. 코로나기도 하고 또 인강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 두 번째 스터디는 뭐냐? 러닝메이트. 뭐 이렇게 뭔가 공유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과를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러분들 맨날 공부할 때 유튜브 보면서 밥 먹었지? 슬프지 않아요? 앞에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관세법, 뭐 무역영어, 유지방, 아니 회계학 유지방, 뭐 김용원, 예, 막 뒷담화 까면서 같이 밥 먹으면 그게 더 맛있지 않았을까? 꿀밥 아니었을까? 맨날 유튜브 보면서 혼자 혼밥했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같은 공부하는 친구랑 마주 보면서 관세법 얘기하다 보면 뜨끔뜨끔한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책을 봤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얘기하다 보면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서로 언쟁이 좀 붙잖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막 우겨요. 우기지만 속으로 아, 저 새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겨요, 진짜로. 그러니까 관평이 특히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게 2번 스터디, 생활 스터디. 그 다음 마지막 스터디는 그냥 출첵, 온라인상으로 하는 출첵. 그건 스터디라고 하기 좀 뭐하긴 한데, 제가 볼 때 1번은 좀 힘들 것 같고 2번이나 3번 정도는 뭐 크게 공부에 지장이 없으면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전지 모르겠어요. 공스토커라고 알죠? 저희도 그래서 그걸 지금 도입을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차생인데 1차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평균은 다 넘었고 회계학만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은 1월 아니면 좀 빨리 하면 11월부터 1차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평균 점수가 다 낮다, 그런 분들은 11월부터 그냥 닥치고 1차 하시는 게 맞아요. 1차 또 떨어지면 정말 멘탈이 나가서 다시는 공부 못해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답을 드렸고요.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해놓으세요. 시간을 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암기한다고? 자주 봐서 외워지게 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외우는 게 아니고 100번 보면 외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공부해야 스트레스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공스토커. 네, 지켜본다는 거죠. 이렇게 지켜본다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뭐 또는 중고등학생 다 마찬가지고 뭐 다들 싸강으로 많이 한다며, 인강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줌이란 프로그램이 갑자기 여기서 이제 뜨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줌이라는 프로 어플을 깔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이라든가 책 같은 거를 비춰놓게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뒤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자세한 걸 보시면 하루 일과표를 다 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과정대로 공부를 하시는지를 저희 이제 직원이 이렇게 모니터를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자리 이탈하면은 이제 거기 전화번호가 저희가 다 있으니까 전화나 문자해서 원위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졸음이 오는데, 왜냐면 이거 다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 경쟁자들이 지금 막 공부하고 있으면 약간 좀 정신이 들겠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지금 이 공스토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찰, 예.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좀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는 벌점이 쌓이면 이제 퇴출시키는 걸로 좀 하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100명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100명이 잘 운영이 되면, 지금은 이제 무료로 운영되고 있긴 한데 여긴 없네요. 예. 이용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줌을 깔아서 사용자 코드 요청을 하고 학원에다가, 그 다음에 매일 출석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내 거 찍어서 계속 돌리기, 그 다음에 시간표대로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졸거나 딴짓하는 모습을 관제실이에요. 관제실에서 실시간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점 벌점이 누적이 되면 이제 퇴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안 나와도 되고요. 자, 요거를 지금 요 상태로만 무료로 이제 시범 사업을 운영할 거고,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합격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할 때 계속 멘토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멘토라고 하는 게 나중에 모의고사 가야 있거든요. 모의고사 볼 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내면 이제 첨삭해주는 첨삭위원들이 있어요. 합격자들.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알죠. 계속 여러분 걸 채점을 해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나중 얘기고, 공부하는 와중에 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굳이 강사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좀 쪽팔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관세사님들 한 2분 정도 뽑아가지고 선배들 실시간으로 온라인 채팅식으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관세사님들한테 무보수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제 돈은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유료로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혹시 그 의향이 좀 있으세요?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생각 없어? 그렇다고 밤 12시에 관세사님 주무세요 이러지 말고 일단 그분들이 그런 걸 다 실시간으로 계속 해주실 거예요. 24시간은 아니고 한 16시간 생각하고 있어요. 8시간, 16시간 나눠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무료니까 얼마든지 와서 좀 같이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빨라지네. 저희 학원의 뭐 장점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강사님들은 다 유명하신 분들이 다 모이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풍부한 업계 경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연배보다 한 2-3살 많은 분들의 관세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보는 관세사 업계가 있을 거고, 하지만 저희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지점장, 부대표 막 윗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또 다를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얘기해 주는 거를 좀 저희가 많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많은 어떤 학계의 교류를 하고 있어서 요즘 트렌드 같은 걸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지원 회계사도 대학원 다니는 거 알아? 몰랐지? 되게 공부 열심히 해요. 예. 근데 요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고 맨날 울어. 예, 놓아놨다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뭐 본원 출신 합격자에 대한 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관세법인에서 뭐 저희한테 추천해달라고 가끔 할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면접을 보시잖아요. 면접을 보면 이제 몇 분 이렇게 최종 후보들을 뽑아놨는데, 사실 면접 볼 때 보면 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막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저한테 이제 좀 전화가 와요. 이런 친구도 최종적으로 뽑아놨는데 혹시 좀 추천할 만한 친구들이 있냐. 왜냐하면 학원에서 저는 봐왔으니까 평상시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희 학원 출신 학생을 제가 나쁘게 얘기할 이유는 없고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뽑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관세사 시장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관세 시장이 관세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무원들은 주로 이제 전산 입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수출입 신고만 하는 관세사라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심사 대응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업무들을 대형 법인들은 많이 해요. 그러면 통관 위주로 돌아가는 관세사는 관세사를 한 명만 갖고 있으면 되고 사무원이 많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심사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려면 기업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관세사가 좀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관세사를 여러 팀을 꾸려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그 정도의 수익은 안 나오는 게 컨설팅 시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관세사와 관세사 사무원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인력을 필요로 해요. 심사나 컨설팅에 투입할 수 있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재작년을 한번 그렇게 해서 쫙 뽑아갔어요. 그래서 관사 공부를 좀 오래 했고 근데 개인적인 사정상 공부를 좀 접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관세사의 법인에 들어와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 학원에서 한 20-30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세인하고 뭐 한주 이런 법인 대표님이 여기 오셨어요, 학원에. 그래서 여기서 면접을 봤어. 그래서 20명 중에 3명 뽑혔어요. 근데 슬픈 게 있어요. 뭔지 알아? 일단은 회사 일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으니까 들어간 건데, 들어가니까 뭐가 보일까? 뭐가 보여? 관세사가 보여. 근데 쟤랑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뭐가 생겨요? 네, 관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다시 생겨서 다시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안 좋은 점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해. 그리고 떨어져도 세상 망하지 않아. 여러분들 인생 끝나지 않으니까 다 길은 있으니까 일단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접어야 된다. 부득이 접어야 된다. 그럼 찾아와.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뭐 장학금 드리고 있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차상위 계층 그런 분들 서류 제출하시면 오프라인 강의는 90% 할인이고요. 온라인은 50% 할인해 드려요. 그러니까 혹시 친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예. 대신에 떨어지면 뱉어내야 돼요. 90% 할인해 줬는데 떨어지면 뱉어내야 된다고. 무섭지? 꼭 붙으란 얘기예요. 예,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매년 이 장학제도를 통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자, 이거는 뭐 계속 했던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뭐 합격자 많이 배출했다는 얘기는 지겨우니까 계속 넘어가고, 아씨, 이게 부드럽게 눌러야 넘어가네. 자,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의 패스클럽은 1차밖에 없었죠. 예, 이제 2차에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기로 했고, 그러니까 2차 같은 경우 1차랑 비슷하게 패스클럽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모의고사 제외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올인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 것까지 다 아예 포함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결제하셔도 프리뷰는 다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작년 강의 다 열어드린 거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합격 패키지라고 하는 건 이제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쭉 다 패키지로 결제하는 상품도 만들었고, 이제 똑같이 왼쪽은 모의고사 제외, 오른쪽 거는 모의고사 포함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강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명만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 이론만 결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결제하시면 뭐 현장 강의는 50만 원, 그 다음에 온라인은 56만 원, 뭐 그거고, 이거 역시도 이제 그 프리뷰는 계속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결제하시면 바로 집에 가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은 좀 이따 받기로 하고요. 할인권 먼저 추첨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독서실 이용권 3분, HS 암기장 3분, 그 다음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수강 할인권 이렇게 각각 3분, 2분, 1분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서실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독서실이에요? 아니 독서실이 3개인데 입이. 네, 자 먼저 독서실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피셨어요? 네이버 맞죠? 네이버 내강의실에 들어가면 내가 참여한 이벤트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내강의실 들어가셔서 내가 참여한 이벤트 들어가시면 오늘 학교부터 설명을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독서실 이용권 첫 번째 분 마지막 숫자만 불러드릴게요. 0016. 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0050 50번 맞아요? 네. 되게 바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독서실 이용권 마지막 0038 0038 몇 방에 계신가? 그 다음에 HS 암기장 HS 암기장 그냥 뽑아서 드릴 테니까 예, 바로 그냥 책을 드릴게요. 바로 번호 드리면 불러드리고 자 0136 왜 손 들려고 그래요? 깜짝 놀랐잖아. 이거 할 땐 가만히 있어요. 오해받지 않게. 깜짝 놀래요. 0136 없나요? 없어요. 옆방에도. 자, 됐고 노쇼가 계셨네요. 0058 0058 네, 옆방이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0151 네. 그 다음에 0029 자, 이제 그 패키지 수강하시게 되면 10% 할인되는 쿠폰이에요. 아, 10%면 10만원이구나. 10만원 할인권. 1번 0001 1바. 아, 참, 1번으로 접수해놓고 안 온 거야? 설명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상담 와가지고 설명회 마감돼서 자리 하나 내주세요라고 되게 막 여러 학생들 와서 그랬는데 얘 누군지 나중에 해봐요. 죽여버릴 거야 진짜. 다른 학생들 못 오게 하고 0157 0157 왜 돈 관련된 건 옆방에서 나와. 자, 우리도 할 거예요. 자, 있어 봅시다. 일강의실 화이팅. 자, 0033 자, 그냥 10%는 옆방 줍시다. 우리는 20% 30% 합시다. 자, 0042 0042 그렇지, 그래 여러분 짠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20% 30%는 우리가 독식하는 거야 이제. 자, 20% 자, 기를 모아 빨리. 자, 내가 못 먹더라도 우리 같이 축하해 줍시다 빨리. 자, 0148 진짜 이상하네. 0069 예! 축하해요. 20%. 네. 박수 나왔어. 이게 뭐라고. 자, 이제 30%예요. 우리 전통이 있죠. 제일 멀리서 온 사람.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 창원. 오. 어디에요?
창원인 거 들었으면 손 내려야지. 대구, 대구. 창원, 더 멀어요? 어디야? 부산? 부산이 뭐나 창원이 뭐나? 어디가 멀어요? 부산이 더 좀 미치가. 오케이, 부산. 자, 부산이 스톱해. 너 주는 건 아니야. 그냥 스톱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스톱해. 스톱. 오케이. 마지막 끝자리 5. 난 들었어, 이 씨발. 자, 0125. 오! 여러분 125가 뭔지 알아요? 밀수 신고는 115에서 125야. 관세청 밀수 신고가 125야. 자, 좋은 번호예요. 125 누구예요? 다시 뽑으면 안 돼? 아, 아깝다 이거.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전해주세요. 저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올해 1차 합격을 했고 2차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중에 올해 2차 시험에 뭔가 좀 더 써보고 싶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랬는데 3개월 동안 뭔 짓을 해도 관세법이나 무역실무는 해놓은 게 있으니까 1차 때 아는 문제가 나오면 10점짜리는 이렇게 끄적끄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관세평가랑 HS는요 3개월 동안 죄송한데 뭔 지랄을 해도 손도 못 대요. 이해됐죠?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모아서 그거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요. 진짜로. 7, 8월 달에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남들은 기본 이론 끝내고 이제 1회독 다시 추가로 들어갈 시점에 그렇게 공부한 분들은 2차 시험 끝나고 다시 기본 이론 들어야 돼요. 베이스가 없거든. 그럼 남들보다 2달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좀 현명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오셔도 되고요. 여기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질문. 네. 네. 따로 하면 얼마냐고요? 보통 정가는 150만 원인데 제 기억으로 그래요. 근데 그날 뭐 그때도 이제 설명회 같은 거 하면 조금 프로모션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싸긴 쌀 거예요. 할인 가격이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괜히 그냥 결제 유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오프라인이 마감되는 게 딱 2번이에요. 지금 2차 기본 이론 지금 이거 마감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사람 온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마감되는 게 뭐냐면 1월달 모의고사 토요일 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결제하려면 오늘보다 사람 더 많아요.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해놓으면 오히려 자리 확보해 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프리미엄 붙여서 아니야. 그건 아니고. 예,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질문. 여기가 먼저 좀 빨랐던 거.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온라인 강의만 있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때 따로 설명회 때 오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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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접수? 네이버 그 신청 접수 순서대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지면 지금 옆 강의실에서 프로젝트로 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라도 반을 만들어야죠. 뭐 예전엔 그렇게 했었으니까. 일단은 이 1강의실에서 총 들어갈 수 있는 게 50명이라고 보고 50명 생각한 건데 뭐 여러와 같은 성원의 힘이 많아지면 2강의실까지 다 터서 해야죠. 뭐 예, 일단은 오늘 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질문. 1차 합격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1차 붙었더니 돈 언제부터 벌어오냐고 빨리 합격하라고 막 그러셔. 왜냐면 부모님이 저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뻥쳤거든요. 아버지한테는 그때 관세사가 4억 번다고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걸 팔았어. 이거 관세 4억 번다고. 그래서 좀만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관세사 되면 4억을 버니까 아버지 차 바꿔드리고
엄마 세탁기랑 냉장고 바꿔드린다고 막 개뻥을 쳤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 진짜 그러니까 관세사 따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 엄마는.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공무원 하래요 저한테. 공무원이 최고라고 저희 어머니 할머니인데 계속 공무원 하래요 저한테. 또 질문 없나요? 옆방 좀 이따 가지 뭐. 질문 없으세요? 그럼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 5월달 지금 4월달도 있고 7월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하시게 되면 그 두 개를 두 번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뜻이에요. 네. 네. 나눠서라는 게 그때 가서 네, 할 수 있어요. 두 달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달이 기본이에요. 두 달 단위로 할 수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네. 아니 관세사한테 결제하는 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 네. 너무한다 진짜. 진짜 관세사 간용원인데 진짜. 내가 5월달에 농담으로 수업할 때 제 별명이 간용원이라 했더니 다 비웃었거든요. 무형영어 시험 보니까 어때? 내 얼굴 좀 떠올랐어요? 떠올랐어? 네.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 또 질문. 네. 돼요. 그럼 그 다음에 2차 못 보는 거죠. 혹시 뭐 빨간 줄 같은 거 갈까봐?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빵을 위해서 1차를 계속 합격해 놓는 거지. 2차를 계속 볼 수 있게끔 어떤 티켓 사놓는 것처럼. 근데 계속 그렇게 공부만 해요. 접수만 해요. 몰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 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건 못 봤어요. 그건 잘 생각해요. 그냥 내년에 무조건 붙어. 자꾸 이렇게 하지 마. 또 질문.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2차. 하루에 10시간씩. 1차 공부할 때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3월 달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1, 2월 달 1차 공부했던 패턴만큼 1년을 쭉 공부하시면 내년에 무조건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3월 달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도 알아. 근데 그건 힘들고 1년 유지하기 힘들고 1, 2월 달 정도 공부했던 수준만큼을 1년간 쭉 끌고 가시면 내년에 합격해요. 그건 내가 보장을 할게요. 그것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 접수 관련된 거는 저기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뭐 공부 관련된 거 그런 거 질문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